이번 역은 시흥시청역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사원시선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서해선으로 개통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6월 16일에 개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래 개통 노선 색깔은 회색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놀랍게도 이제 멜론색이라고도 많이 칭해지고 좀 연두색, 연두한 빛깔로 개통이 됐고요. 원래 이제 우이신설선도 약간 좀 연두색 빛깔을 나타내는 노선으로 나타낼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회색으로 설정이 되고 에버라인 용인경전철과는 또 약간 다른 좀 더 밝은 톤의 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소사역, 서울신학대가 또 여기 근처에 있나봐요. 그래서 부역명으로 들어갔고요. 원래 역명은 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소세울역으로 개통이 된 두 번째요. 시흥대야역, 원래 대야역으로만 나와져 있었는데 시흥을 앞에다 붙였고요. 신천역이라고 또 있네요. 신천역이 원래 예전에 2호선의 잠실세내역의 원래 역명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세내역은 이제 2호선에 있는 거고요. 신천역은 이제 그 서해선, 소사원시선으로 들어가 있는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외국인들이 뭐 신촌역, 신천역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제 헷갈리는 요소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신천역이라고 하면 또 모르고 잠실세내역에서 또 만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신천역이 다시 여기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역 보이고요. 원래 이 사이 약에 화물 정체역이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여객 전철을 대상으로 만든 맵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 다음 역은 바로 이제 시흥시청역이 되겠고요. 시흥능곡역, 달미역, 선부역, 한도병원역 이제 부역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역, 그리고 원곡역, 원시역이 이제 현재로서 2018년 10월 10일자에서 종착역이 되겠고요. 추후에 이제 초지역은 4호선뿐만 아니라 이제 수인분당선과도 또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환승역이 두 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지역과 소사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미래철도 노선을 보면 조금 얘기가 더 달라지거든요. 예전 미래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색깔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시역, 원곡역 예전 역명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북사역이라든지 대하역이 현재는 바뀐 역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지역은 4호선도 지나갑니다만은 이제 수인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환승을 두 군데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지게 되고요. 이제 신안선까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뭐 원시역부터 시흥시청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총 3개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역이 바로 이제 초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천역도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추후에 이제 인천 2호선이 연장이 될 때 매화역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천역이 충분히 환승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 혹은 제2공항철도선이라고 또 불려질 예정입니다. 그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으로 발전할 거고요. 더불어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노선의 한 일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흥시청역도 좀 중요한 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초지역도 중요한 역으로 발전할 것 같고 신천역 그리고 추후에는 소사역이 이제 GTX B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사역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시부터 소사역까지가 현재 개통이 됐습니다만은 추후에는 대곡소사선까지 연장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국토교통부가 원래는 이제 월곡 판교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판교 여주선을 이렇게 경강선으로 이름을 명명을 했듯이 말이죠. 소사원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대곡소사선도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장이라고 보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부천종합운동장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을 연장하면은 갈아탈 수 있는 노선으로 발전되고요. 또 원종역이라고 할게요. 원종역 같은 경우에도 원종 홍대 입구선이 추후에 개통이 되면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래철도 노선에선 연두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노선 색깔도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미 서해선이 연두색으로 잡혔기 때문에 원종 홍대 입구선이 또 연두색으로 되어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헷갈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을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후에 서해선이라고 해서 북한이 개발되면은 서해선이 이제 경의선을 약간 중간적으로 경유하면서 황해도의 해주라든지 아니면 남포 쪽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KTX라든지 아니면은 SRT의 아주 중요한 역이 이제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역이라든지 수서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허브 역할, 아주 중요한 역사의 역할을 하게 될 곳이 이제 김포공항이라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보셔야 되고요. 네,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해선 자체가 서해선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경원선과도 또 연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 노선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20세기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후반 정도에 운영됐던 노선인데 승객이 상당히 적어서 폐선이 됐거든요. 근데 추후 이제 복선화로 건설되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가끔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뭐 지금도 상당히 통일이라는 기조가 상당히 그 철도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1호선 그러니까 경원선과도 연계가 돼서 북한 강원도의 원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원선 보이시죠? 추후에 백마고지 통해서 이제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제재가 풀리면은 이제 원산까지 가는 노선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서해선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해선이 사실상 남쪽으로 보면은 원시가 이제 도시 전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일반 전철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은 신안산선으로 예정되어 있는 송산역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추후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향남, 안중역, 홍성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장항선과 연결이 되는데요. 홍성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서 뭐 천안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대천역까지 갈 수 있죠. 해수욕장 갈 때 굳이 차를 끌지 않고 가도 되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고요. 뭐 익산, 장항선의 종점인 익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서해선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무위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스크롤 내려다 보시면은 현재 건설된 그런 노선의 색깔과 인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 6월 현재는 서해선 구간에서 운행 중이며 장래는 신안산선 일부 구간에도 운행할 수도권 전철 운행 개통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사실상 서해선의 남부 부분이 상당히 신안산선과 노선을 상당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의 옛 명칭은 소사원시선 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점과 종점 이름을 써서 개통한 수도권 전철의 전례는 우이신설선, 그것도 이제 경전철이었고요. 중전철 같은 경우인 이제 뭐 경강선, 동해선이 예전에는 월곡판교선 그리고 뭐 판교여주선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경강선이란 이름으로 통합이 됐고요. 이런 사례에 비추어졌을 때 정부의 통합 선호 경향이 더욱 강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당선이라든지 수인선이 쳐지면서 이름을 좀 하기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좀 잘못된 사례를 피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노선의 운행 개통이 서해선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도시 전철로 운행되는 구간은 사실상 대곡에서 송산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미래 전철 노선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원시까지가 이제 서해선의 운행 구간이고 송산은 사실상 신안산선의 운행 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해선이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철도의 서해선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연결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디까지가 이제 도시전철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추후에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곡 일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의선 전철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곡에서 문산까지 직결을 하는 거는 어떤가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전 구간을 운행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배속으로 올렸기 때문에 빨리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뭐 신안산선 분기시설을 위한 공간이 미리 건설되어 있는 것을 신현역과 시흥시청역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방식은 BTO 방식이 아닌 BTL 방식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주축인 이렐 회사가 운영을 하고 왜 대우건설이 주축이 됐냐고 하면은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초지역과 달미역 인근 역세권에 2015년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제 분양을 많이 유치하려는 차원에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럼에 의해서 민간 투자 사업이 대우건설 주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는 이제 이레일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는 반면에 철도 자체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이제 위탁 운영사로 또 선정이 돼서 차량 유지 보수라든지 열차 운영 같은 내용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딸이에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제 다음 지도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서해선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시흥시나 이제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4호선을 통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1호선으로 환승을 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금정역이 되겠네요. 4호선과 1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만약에 굳이 서울의 이제 도심이 아닌 서울의 이제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해선이 상하로 가르지르면서 출퇴근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셨을 것 같고요. 꼭 도심이 아닌 구로역을 통해서 2호선 신도림역에서 2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영등포구청역에서 이제 5호선으로 다른 곳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진입할 때 4호선과 1호선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옥철을 맛보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었을 텐데 이제 세 가지로 좀 분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면서 1호선과 4호선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약간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자마자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YTN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의 첫 단계 노선인 부천 소사 안산 원시선 지하철에서 운행 첫날부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해선 신현역에서 신천역으로 출발한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등 승객 2명이 다치고 사고 열차 운행이 1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0분쯤 서해선 신현역 스크린도어 앞에 설치된 철제 천장이 승객들이 오가던 중에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레일과 서해선 시설물 관리 업체는 해당 열차의 비상제동 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짚어봐야 될 내용은 이제 바로 배차 간격인데요. 서해선의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 이용 안내 역정보 들어가시면은 바로 그 시간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딱 눈에 들어온 내용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2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13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경강선보다는 좀 좋네요. 23시 58분. 그러니까 사실상 밤 12시까지 막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비교를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해선과 경강선의 배차 간격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평일 상행 부발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배차 간격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주에서 시작된 열차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부발에서 시작되는 열차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친 이제 부발역에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새벽 시간에는 15분에서 13분대로 상당히 준수한 배차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녁 시간대라든지 8시 11분, 저녁 6시라든지 아니면은 막차 시간대 13시 33분이거든요. 그래서 서해선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30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평균적으로 20분에서 20분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경강선인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해선보단 좋습니다. 하지만은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막차 시간대 보면은 20분 후반대라든지 30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 서해선이라든지 경강선이라든지 배차 간격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조금 늦으면은 그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서 20분이나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23시 58분이라든지 23시 20분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판교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사역에서 1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서 근무하시거나 모임이 있으신 분들은 10시라든지 11시에 좀 일찍 작별을 고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놓치면은 모텔에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포레일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첨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교통의 편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배차 간격을 제공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철도 동호인들이 보고 계시는 철도 갤러리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에 올려주셨고요. IC8M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서해선 논과밭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마천루와 이제 한가한 논밭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전철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확실히 풍경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보통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상당히 열차 색깔이 메론 색깔, 초록 색깔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논과 밭의 색깔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에 대한 댓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색깔 주변이 어울린다라고 이쁘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 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신차 안 뽑아도 15분 배차는 지금으로도 가능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배차 간격이 20분 간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경강선도 사실상 그렇고 경춘선도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데 진짜 15분 정도는 배차를 해줘야지 환승 통로도 긴데 20분 배차는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DD라는 분께서 경강선 경춘선 배차환경 못 봤냐? SB 하긴 다 개선해야 되긴 한다라고 저랑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서해선 첫 시승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가 올라왔고요. 개통이 거의 한 달 전인데 너무 뒷북 시승인 듯하다, 그냥 타봤다라고 했는데, 소사역은 이제 1호선에서 환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도 상당히 세련됐네요.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차 내부도 상당히 경강선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손잡이도 약간 좀 초록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퇴근 시간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또 올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타냐 하는 의미에서 보여줬는데, 확실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좀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에어컨 안 나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입니다. 메론과 시멘트의 조화 서해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환승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계신데, 서해선을 타러 가는 길은 험난하지는 않지만 꽤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신분당정 환승할 때만큼의 좀 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지 않나 해보게 되고요. 서해선의 전경,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너무 덥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LCD 전광판도 다른 노선과 상당히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강선이라든지 뭐 기타 코레일의 기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고요. 그런 이유의 뒷면에는 바로 이제 현대로템이 제작했기 때문에 다 일괄적인 디자인으로 아무래도 맞추려고 하겠죠. 서해선, 이제 원래 소사 원시선으로 알고 계셨는데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이름으로 개통이 됐고요. 역시 뭐 위쪽으로 봤을 때도 아래쪽을 봤을 때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개선점은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안전 운행이라는 면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배차 간격도 많이 줄어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통을 해고도 승객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뭐 경강선이라든지 경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30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역에서 서서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그 땅바닥에 앉아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하고 계신 분들이 참 중국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안쓰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2010년 후반인데 약간 20세기 초반, 약간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아주 안타까운 피난민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늘리는 만큼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열차 배차 간격을 줄여주신다면 아마 서울에 꼭 살지 않아도 많은 경기도 주민들 혹은 이제 충청도까지 연결이 되죠. 충청도 국민 여러분들이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정말 부동산의 이제 높은 가격을 실감하지 않고 전원 생활도 즐기면서 출퇴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관련된 철도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국제철도협회에 정식적으로 가입이 됐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중국이라든지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씩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좀 남한을 뒤통수 치는 일이 없고 좀 아무쪼록 잘 협력이 돼서 추후에 이제 한국에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이나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철도 시대가 열리기를 염원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소사원시선, 서해선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교통평론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채널이죠.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해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어떤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네, 코멘트 통해서 많은 정보 교환하고 교류하시기를 기대할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철도 노선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저 민소매로 좀 진행을 했는데 네, 비주얼적으로 많은 공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원시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ation number is S126, Wonshi.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